그날 아침 은행 문이 열리기 전부터 길게 줄이 서 있었다. 동네 어귀에 있는 오래된 은행 지점, 그리고 그 줄 맨 끝엔 회색 경차 한 대가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단정한 회색 카디건을 입은 할머니였다. 이름은 정분자 75세. 허리는 굽었지만 걸음걸이엔 묘한 단단함이 있었다. 분자는 아침마다 은행 앞을 지나며 커피 쿠폰 행사 현수막을 봤다. 펀드 가입 고객께 아메리카노 쿠폰 증정. 그 문구가 유난히 눈에 밟혔다. 평생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아까워했던 분자는 그냥 고객이면 한 잔 주는 행사인 줄 알고 들렀던 것이다. 지점 안은 분주했다. 젊은 창구 직원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넘겨가며 손님을 처리했다. 분자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저기요, 커피 쿠폰 준다 해서 왔는데요. 직원 한 명이 쳐다봤다. 말투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예. 아, 그건 펀드 가입하셔야 드려요. 펀드요? 그게 뭐예요? 어르신, 그냥 은행에 돈 넣는 거랑은 달라요. 위험하니까 괜히 하시지 말고요. 직원은 건성으로 웃으며 다른 손님을 불렀다. 분자는 멍하니 서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그 순간 창구 옆에서 젊은 직원 둘이 속삭였다. 요즘 이런 어르신들 많아요. 쿠폰만 받으러 와서 괜히 시간 끌고. 그러니까요. 커피 쿠폰이 공짜인 줄 아시나 봐요. 웃음소리가 작게 퍼졌다. 분자는 들은 척하지 않았지만 그 웃음이 귓가에 박혔다. 그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겉은 달아있고 이름이 거의 지워져 있었다. 이거 해약 좀 해주세요. 직원이 무심히 통장을 받았다. 하지만 통장 화면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만요. 지점장님, 이 계좌 잔액이. 지점장이 다가와 화면을 확인했다. 순간 목소리가 낮아졌다. 0이 잘못 찍힌 건 아니지? 아닙니다. 정확히 5천억 원 5천억입니다. 분자의 얼굴엔 아무 감정이 없었다. 그냥 다른 데 옮기려고요. 지점장은 손이 떨렸다. 어르신, 잠깐만요. 혹시 커피 쿠폰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직원들이 급히 움직였다. 누군가는 냉장고 문을 열고 누군가는 웃으며 물을 내왔다. 분자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됐어요. 커피는 안 마셔요. 그 대신 그 펀드 다 해약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한마디가 지점 전체를 뒤흔들었다. 은행 전산실이 바쁘게 움직였고 긴장한 지점장이 본사로 전화를 걸었다. 직원들 얼굴엔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표정이 번졌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하찮게 보이던 노인 한 명이 지금은 은행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고 있었다. 분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 앞에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사람은 겉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 한마디에 직원 둘은 고개를 숙였다. 은행 문이 닫히고 분자는 천천히 경차에 올랐다. 가죽 시트가 낡아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손길은 익숙했다. 이 차만큼이나 오래된 내 인생도 이제 좀 닦을 때가 됐지. 그녀는 시동을 걸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차 사이드미러 속의 얼굴이 굳어졌다. 거기엔 단순한 할머니가 아닌 오래된 상처와 복수를 품은 여자의 얼굴이 있었다. 정분자가 처음 돈을 만진 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었다. 그때 그녀는 서울 외곽의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평범한 여공이었다.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밥솥에서 식은 밥을 꺼내 김치 한 조각 올려 먹고 출근했다. 그녀의 남편은 하루 벌어 하루 마시는 사람이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늘 술 냄새와 함께
돈 좀 있냐로 시작했다. 분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익숙했다. 그녀는 늘 돈이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대해줄까? 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런 상상조차 사치라 여겼다. 그러다 어느 날 공장 사장 부인이 비밀스럽게 속삭였다. 분자 씨, 내가 믿을만해서 말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저축 장려금 나온대요. 1년에 1,000만 원 넣으면 10% 이자에 세금도 없대. 분자는 그 말을 믿었다. 월급 중 절반을 빼내 그 통장에 넣었다. 이름은 정분자 특수저축. 그게 그녀의 첫 번째 통장이었다. 그녀는 돈을 번 적은 없지만 모은 적은 있었다. 사람들은 몰랐다. 분자가 가게에 와서 기만장 살 때도, 시장 아주머니와 흥정을 할 때도 그녀는 늘 이 돈은 언젠가 내 인생을 바꿀 돈이라 생각하며 손에 쥐고 있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흘렀고 분자는 어느새 노인이 됐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홀로 꾸준히 통장을 불렸다. 이자가 붙고 복리가 쌓이고 정부 채권이 만기되면서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녀 자신조차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은행 직원들에게 단 한 번도 자산가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다. 늘 잔액 없는 노인, 거래 귀찮은 손님 취급이었다. 하지만 분자는 늘 웃으며 말했다. 그럴수록 사람 보는 눈이 생기지.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분자는 우연히 한 뉴스를 봤다. 오은행, 고객 만족도 1위 달성, 시니어 고객 서비스 강화. 그 뉴스에 나온 그 은행이 바로 그녀의 거래은행이었다. 그날부터 분자는 은행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들이 홍보하는 친절과 서비스가 진짜인지 자신이 직접 시험해 보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그날 경찰을 몰고 나섰다. 은행 앞에서 쿠폰 행사를 보고 일부러 들어갔다. 사람이 돈 없이 들어오면 어떤 눈으로 보는지 이제 알겠지. 그녀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이미 오래전부터 세워둔 계획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커피 쿠폰 손님이 아니었다. 몇 년 전부터 이미 은행 내 자산관리부와 법인 이체 시스템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진 계좌는 단순한 개인 통장이 아니었다. 정분자 재단 이름 없는 노인의 이름으로 세워진 비공개 기부재단이었다. 그 재단 계좌의 관리권자가 바로 그녀였다. 그녀가 전산 버튼 하나만 눌러도 수천억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였다. 그날 창구 직원이 비웃던 바로 그 순간 분자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좋아. 내 태도 하나로 은행 하나가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녀의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하지만 그건 분노가 아니라 오랜 시간 참아온 통쾌함이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은행 내부는 아수라장이었다. 전산이 멈췄고 직원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5천억 인출이라는 단어가 본사 전산망을 타고 실시간으로 전해지자 지점장은 본사에서 날아온 긴급 전화를 받았다. 정분자 고객님? 예, 지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커피 쿠폰이나 드릴까요? 라던 그 지점장이었다. 분자는 아무렇지 않게 의자에 앉았다. 창구 옆에서 벌벌 떨던 젊은 직원이 눈치를 보며 말했다. 어르신, 너무 불편하셨죠? 혹시 잠깐만 기다리시면 저희 VIP룸으로 모시겠습니다. 됐어요. 자리 편해요. 그냥 여기서 얘기해요. 그녀의 말투엔 기묘한 단호함이 있었다. 잠시 후 은행 부지점장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다. 양복 상의가 삐뚤어졌고 넥타이 매듭은 풀려 있었다. 고객님, 정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무슨 오해가 있으신지요? 저희가 잘못했나 봅니다. 분자는 고개를 들었다. 잘못? 그건 당신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부지점장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천천히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거 20년 전에 당신네 은행이 내게 보낸 편지예요. 기억은 안 나겠지만 편지 속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시니어 고객님들의 자산은 언제나 저희 오은행이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평생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분자가 그 편지를 탁자 위에 올려두며 말했다. 그래서 평생 고객이 됐어요. 근데 평생 동안 한 번도 사람 취급은 못 받았네요. 지점장은 손을 떨며 물었다. 그러면 고객님, 지금 인출을 취소하실 의향은? 없어요. 그녀는 단호했다. 대신 오늘부터 내 재단은 다른 은행으로 옮길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알려야겠네요. 고객을 무시한 은행의 말로라고. 순간 직원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언론요? 분자가 웃었다. 내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시죠? 정분자 재단 이름 뉴스 검색해 보세요. 그녀가 말하자 옆자리 직원이 급히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곧 그의 눈이 커졌다. 정분자 재단 사회복지사업 기부 누적액 4,960억 원. 지점장 입이 떨렸다. 그게 고객님이신 줄은. 분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럼 이제 알겠네요. 사람은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 세상이란 걸.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한 젊은 직원이 눈치를 보며 컵을 내밀었다. 죄송합니다. 커피 드시고 가세요. 분자는 컵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고맙네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그녀는 그 커피를 탁자에 두고 나왔다. 지점 로비에 있던 손님들이 그녀를 바라봤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저분 무슨 대단한 사람인가 봐. 경차 타고 오셨다던데 진짜야? 경차 타고 5천억 인출한 사람이래. 그 소문은 불길처럼 퍼져나갔다. 분자가 문 밖으로 나설 때 창구 안쪽에 있던 한 직원이 몰래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몰래 찍었다. 노인 하나 때문에 은행이 무너진다니 세상 참 웃겨. 그 한 장의 사진이 다음 날 아침 전국 포털의 헤드라인이 될 줄 그는 몰랐다. 단독 커피 쿠폰 때문에 5천억 인출한 할머니 은행 무시한 태도 논란. 분자는 그 기사를 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래, 이제 세상이 알아야지. 누가 사람을 숫자로 받는지. 그녀는 커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다음 목적지를 향해 시동을 걸었다. 작은 경차의 엔진이 낮게 울렸다.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야. 그녀의 눈빛이 유리창에 비쳤다. 그건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의 눈이 아니었다. 복수를 알고 세상을 꿰뚫는 눈이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터졌다. 커피 쿠폰 거절당한 할머니, 분노에 5천억 인출, 은행 비인간적 대우 논란. 기자가 들고 있는 사진엔 낡은 경차에서 내리는 분자의 모습이 잡혀 있었다. 짙은 그늘이 진 얼굴, 구부정한 허리, 그러나 눈빛만은 단단했다. 방송은 연일 반복됐다. 모닝 리포트, 뉴스구, 시사플러스,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요? 아니요, 영상 증거 있습니다. 직원이 펀드 안 하시면 커피 쿠폰 못 드린다고 말하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습니다. 기자의 말에 스튜디오가 술렁였다. 댓글창은 폭발했다. 진짜 통쾌하다. 돈 있다고 사람 되는 세상. 할머니 짱이다. 우리 엄마도 저 은행 다니는데 태도 똑같음. 경차 타고 5천억? 영화보다 더 영화다. 이참에 은행 정신 차리겠네.
은행 본사 20층 회의실은 초비상이었다. 지점 하나 문제로 전국 이미지가 무너집니다. 지금 본사 계좌에서도 해약 요청이 밀려오고 있어요. PR팀, 지금이라도 사과문 내세요. 임원들의 고함이 엇갈렸다. 그때 한 여직원이 조심스레 말했다. 그 정분자 고객님이 정분자 재단의 대표라고 합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뭐라고? 그 재단? 작년에 우리랑 협약 추진하려던 그쪽? 맞습니다. 우리가 후원금 제안 거절했을 때 그쪽 대표가 노인이었다는 얘기가. 임원 하나가 얼굴을 감싸쥐었다. 망했군. 같은 시각 분자는 작은 빵집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신문 한 부와 식은 커피, 그리고 오래된 휴대폰 하나. 그녀는 뉴스 속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겠지. 화면 속 기자가 말했다. 정분자 씨는 현재 모든 자산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 중이며 해당 은행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신문을 접으며 미소를 지었다. 사과문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들이 내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하지.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사라졌다. 휴대폰에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기 때문이다. 발신 본사 임원. 정분자님, 직접 뵙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 시간 괜찮으신가요? 분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본사로 갈게요. 단 나를 고객으로 대하지 마세요. 사람으로 대하세요. 그날 오후 본사 빌딩 앞 수많은 기자와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회색 경차 한 대가 조용히 멈췄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정분자가 내렸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정분자님, 정말 5천억 전부 인출하셨나요? 은행 측 사과로 용서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분자는 기자들의 마이크 사이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용서는요, 진심이 느껴질 때 하는 거죠.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네요. 그 한마디는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었다. 정분자 할머니, 본사 앞 돌직구 진심 없는 사과는 의미 없다. 그날 밤 SNS엔 새로운 별명이 생겼다. 커피 쿠폰 할머니. 그녀의 영상은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겼고 진짜 어른의 복수라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그 무렵 한쪽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본사 임원 중 한 명, 바로 당시 분자의 계좌를 관리했던 담당자가 조용히 서류를 폐기하고 있었다. 이대로 나가면 내 자리도 끝이지. 그는 속삭였다. 하지만 그 광경을 한 여직원이 보고 있었다. 그 여직원의 이름은 박유리 28. 이후 그녀는 분자에게 뜻밖의 조력자가 된다. 분자가 차 문을 닫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복수는 시작이야. 경차의 브레이크 등이 붉게 빛났다. 그 불빛은 마치 오랜 세월 눌러온 분노가 타오르는 신호 같았다. 그날 저녁 은행 본사 12층 전산부 사무실. 형광등 불빛 아래 박유리 28세는 모니터를 응시한 채 손끝을 떨고 있었다. 그녀의 화면엔 정분자 계좌 관리 내역이 떠 있었다. 이게 말도 안 돼. 전산 로그엔 분자의 계좌가 10년 넘게 VIP 미지정 상태로 분류되어 있었다. 다른 고객이라면 전담 관리 직원이 붙었을 금액이었다. 하지만 분자의 계좌는 고령 고객 마이너스 단순 예금으로 취급되어 있었다. 유리는 깨달았다. 그녀가 입사한 지 3년 동안 배운 건 고객 관리가 아니라 돈 관리였다는 걸. 돈이 사람을 평가하네, 아니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네.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그날 밤 회사 메신저로 긴급 지시가 떨어졌다. 본사 지시. 정분자 계좌 관련 파일 전부 백업 후 삭제.
로그 이력도 정리하라. 유리의 손이 멈췄다. 삭제하라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사무실엔 아무도 없었다. 모니터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 순간 유리는 결심했다. 이건 숨기면 안 돼. 그녀는 몰래 USB를 꽂았다. 정분자 계좌 내부 관리 기록. 집. 파일 복사가 완료되자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게 세상을 바꿀지도 몰라. 다음 날 오전 정분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르신, 저 본사 전산팀의 방율이라고 합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분자는 낯선 목소리에 잠시 망설였지만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카페. 유리는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어르신 계좌를 관리하면서 있었던 내부 문서예요. VIP 전환 요청이 여러 번 올라갔는데 매번 누군가가 불필요로 체크했어요. 분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누군데요, 그 사람? 유리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당시 고객관리부장 최상무예요. 지금은 부행장으로 승진했어요. 순간 분자의 눈빛이 바뀌었다. 고요하던 눈 속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래서 나를 그때마다 무시했군.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고마워요, 아가씨. 근데 이 일에 휘말리면 다칠 수도 있어요.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알아요. 근데 저도 더는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어르신을 무시한 게 아니라 제 부모님을 무시한 것 같아서요. 분자는 미소 지었다. 부모님이 당신을 잘 키우셨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네요. 뭔데요? 그들이 숨긴 걸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유리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분자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엔 재단 이체 계획이라 적힌 문장들과 도표가 빼곡했다. 이건 원래 몇 년 후에 공개하려던 내 계획이었어요. 근데 지금 쓰면 더 효과적이겠네요. 유리는 숨을 삼켰다. 이게 다 뭐예요? 이 은행이 감히 무시했던 내가 만들어 온 진짜 힘이에요. 그들이 나를 숫자로만 봤다면 이제 숫자로 끝장내줘야지. 그날 밤 분자는 경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옆자리엔 유리가 앉아 있었다. 이 차 진짜 오래됐네요. 그렇죠? 그래도 내 인생이랑 닮았어요. 낡았지만 아직 달릴 수 있어요. 유리는 웃었다. 이 차가 또 한 번 세상을 뒤집겠네요. 분자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이번엔 쿠폰이 아니라 진실로. 경차는 조용히 출발했다. 도심의 불빛이 차창에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경고로 변해가고 있었다. 서울 한복판 오호은행 본사 20층 부행장실. 최상무 55세는 가죽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아 있었다. 그의 손끝엔 최고급 만년필이 들려 있었고 책상 위엔 정분자 인출 사건 대응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보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건 발생 후 고객 계좌 전액 인출 완료. 여론 악화 중. 정분자 씨의 재단 관련 기부 내역 본사 통제 불가. 최상무는 입꼬리를 비틀었다. 노인 하나가 회사를 흔들어? 세상 말세야. 그는 서류를 덮으며 중얼거렸다. 이참에 본사 재단까지 흡수해버리지 뭐. 어차피 죽으면 상속자도 없을 테니까. 그의 눈빛엔 탐욕이 번졌다. 그때 문이 열렸다. 비서가 다급히 들어왔다. 부행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내부 고발 의혹이 나왔습니다. 뭐? 정분자 고객 계좌에 VIP 배제 조작이 있었다는 제보가 기사로 나갔습니다. 최상무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흘린 거야? 아직은 익명입니다만
내부 전산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박유리 저 여자.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보안팀 불러. 그 여자 당장 잡아와. 같은 시각 분자와 유리는 카페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이제 시작됐어요. 유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분자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저런 부류는 자신이 무너질 줄 절대 모르거든. 그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이 안에 있는 건 내가 재단 운영하면서 모아둔 자료들이에요. 그가 내 계좌를 조작하고 재단 자금 일부를 빼돌린 흔적까지. 유리의 눈이 커졌다. 그럼 이미 부행장은 범죄자죠. 다만 아직 세상은 그걸 몰라요. 분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이제 그걸 보여줄 시간이에요. 어떻게요? 그가 만든 시스템을 그에게 되돌려주는 거죠. 다음 날 새벽 본사 전산망이 일시적으로 다운됐다. 모든 모니터에 같은 문구가 떴다. 정분자 재단 공시 시스템 마이너스 투명 공개 알림. 진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이게 뭐야? 누가 해킹한 거야? 그런데 이 문서들 전부 내부 결제 파일인데 최 상무가 사무실로 뛰어들었다. 끄라고. 지금 당장 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문서들이 자동으로 본사 서버, 언론사, 심지어 금융감독원까지 전송되고 있었다. 부행장 최모 씨, 고객 자산 52억 횡령 의혹, 고령 고객 차별 실태, 내부 조작 정황 발견. 뉴스 속 자막이 쏟아지자 최 상무는 책상을 내리쳤다. 이게 다 그 노인 때문이야. 그는 전화를 붙잡았다. 보안팀 위치 추적해. 정분자 그 여자를 찾아. 하지만 그때 본사 로비에 한 통의 택배가 도착했다. 수신오은행 부행장실. 박스 안엔 USB 하나와 짧은 쪽지가 있었다. 돈으로 사람을 무시한 데가 이제 직접 느껴보세요. 정분자. 최 상무는 USB를 집어던졌다. 감히 날 상대로 이런 짓을. 그러나 그가 몰랐다. 그 USB 안에는 이미 그의 모든 범죄 증거와 녹취 파일이 들어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그날 오후 방송국 메인 뉴스로 흘러들어갈 예정이었다. 같은 시각 분자와 유리는 경차 안에서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할머니, 이제 다 끝난 거죠? 분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요. 저 사람은 체포돼도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세상엔 그보다 더한 무시가 많거든요. 유리가 물었다. 그럼 우리 다음엔 뭘 해요? 분자는 고요하게 웃었다. 이제 진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경차가 붉은 석양을 가르며 천천히 달려갔다. 차창 밖으로 반사된 햇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다. 분자의 입술이 조용히 움직였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경고야.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잊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날 오후 3시 전국 주요 방송국의 긴급 속보 자막이 동시에 떴다. 단독 오은행 부행장, 고객 자산 52억 횡령 정황 포착. 속보 내부 문건 유출 고령 고객 차별 지시 증거 확인. 뉴스 화면에는 정장을 입은 최 상무의 얼굴이 클로즈업으로 잡혔다. 현재 오은행 부행장 최모 씨가 고객 자산을 개인적으로 운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게 노인 고객은 비효율이라 지시한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기자가 이어 말했다. 해당 자료는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금융감독원과 방송사에 동시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익명의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단 방송 마지막 장면에 짧은 문구 하나가 떠올랐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라. 정분자. SNS는 순식간에 폭발했다. 해시태그 정분자 할머니, 해시태그 커피 쿠폰 복수, 해시태그 진짜 통쾌하다. 이 세 가지 해시태그가 트렌드 13위를 동시에 차지했다. 유튜브에는 할머니의 한방, 노년의 복수극, 은행이 무너진 날이란 제목의 영상이 쏟아졌다. 짧은 클립 하나는 하루 만에 1,0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진짜 영화보다 세다. 정분자 할머니 존경합니다. 통쾌 그 자체, 평생 무시받던 세대의 역습이다. 뉴스를 보던 시민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어떤 노인은 TV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저 할머니 우리 세대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해주셨네. 한편 본사에선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금감원 직원들이 들이닥쳤고 보안 요원들이 최상무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최상무님, 조사에 협조해 주시죠.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거 다 조작이야. 그 노인네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하지만 기자들이 이미 건물 앞을 에워쌌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최상무님, 고객 자산 52억 횡령 인정하십니까? 정분자 씨 VIP 배제 조작 사실입니까? 고령 고객 차별 발언 직접 하신 겁니까? 최상무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경찰이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찰칵. 그 한 소리에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다. 최상무 횡령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 노인 어디 있어? 정분자, 당장 데려와. 하지만 그 시각 정분자는 도심 반대편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오후,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라디오를 들었다. 라디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은행 부행장 체포 내부 제보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선 정분자 씨는 여전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분자는 라디오를 끄며 미소를 지었다. 굳이 내가 말 안 해도 세상이 다 얘기해 주네. 옆에 앉은 박유리가 물었다. 이제 진짜 끝난 거죠? 분자는 고개를 저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저 사람 하나 무너졌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아요. 사람들이 노인 하나의 분노를 기억하는 한, 이건 메시지가 돼요. 그녀는 천천히 가방에서 손때 묻은 공책을 꺼냈다. 정분자 재단 사람 중심 금융 프로젝트. 유리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이게 뭐예요? 이제는 빼앗기지 않을 은행이에요. 노인들이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는 진짜 사람 은행. 분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늦은 오후의 빛이 따스했다. 나는 커피 쿠폰 하나 얻으려던 게 아니었어요. 사람 취급 한번 받으려던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엔 세월의 무게와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그때 유리가 휴대폰을 꺼냈다. 할머니, 뉴스 속보예요. 화면엔 이런 문장이 떠 있었다. 정분자 재단 노년 금융 복지 사업 발표 예고. 은행권 긴장. 분자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들이 내게 사과하러 올 차례네요. 경차의 키가 돌아갔다. 작은 엔진 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제 진짜로 세상을 바꿀 시간이에요. 이틀 뒤 아침 정분자 재단의 작은 사무실 앞. 검은색 세단 5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내리자마자 각 은행 로고가 박힌 명함들이 번쩍였다. 정분자 이사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저희 행장님이 직접 인사드리고 싶다고. 혹시 저희 은행으로 자산 일부라도 맡겨주신다면. 분자는 차창 너머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눈길 주지 않던 은행인들이
이젠 서로 먼저 인사하려 줄을 서 있었다. 저 사람들 몇 년 전까진 내 통장 잔액 보며 한숨 쉬던 사람들이었죠. 그녀의 목소리엔 비웃음 대신 담담한 냉정이 섞여 있었다. 경차문이 열렸다. 분자가 천천히 내렸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정분자 이사장님, 오늘 여러 은행이 사과 방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용서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분자는 미소를 지었다. 용서라기보다 이제야 제대로 거래가 시작되는 거죠. 은행장들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일로 저희가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시니어 고객 정책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분자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좋아요. 그럼 이 서류에 사인하세요. 서류에는 굵은 제목이 적혀 있었다. 전국 노년층 무이자 저축 캠페인 정분자 재단 공동 추진 협약서. 모두가 놀랐다. 이건 은행들 전체가 동참하는 건데요. 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조건이에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했던 세상이 돈으로 사람을 돕게 만들어야죠. 행장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하지만 카메라 앞, 국민 여론 앞에서 누구도 거절할 수 없었다. 예, 서명하겠습니다. 저희도 참여하겠습니다. 펜이 움직일 때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터졌다. 찰칵, 찰칵, 찰칵. 한 은행장이 서명을 마친 뒤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분자 이사장님, 이제 그날 일은 잊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분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잊진 않아요. 하지만 덕분에 세상이 조금은 배웠으니까요. 기자들이 숨을 죽였다. 그녀는 이어서 말을 이었다. 그날 커피 쿠폰 하나를 거절당했을 때 나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이젠 쿠폰이 아니라 기회를 돌려주는 겁니다. 나 같은 노인들이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게. 순간 군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다. 기자들, 시민들, 은행 직원들까지 모두 손뼉을 쳤다. 분자는 그 소리 속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다. 내 인생, 이렇게 늦게라도 의미가 있구나.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그때 옆에 있던 방유리가 살짝 다가왔다. 할머니, 진짜 멋져요. 분자가 웃으며 말했다. 멋진 건 젊은 사람이 옳은 일을 위해 싸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오래 참았을 뿐이죠. 사인식이 끝난 뒤 기자가 물었다. 이사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분자는 짧게 답했다. 사람 냄새 나는 세상 만드는 거요. 그녀는 다시 경차로 걸어갔다. 여전히 낡았지만 세상 어떤 차보다 품격 있어 보였다. 차 문을 닫으며 그녀가 중얼거렸다. 커피 쿠폰 하나가 이렇게 큰 일을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 경차가 천천히 도심을 빠져나갔다. 그 뒷모습엔 단 한 줄의 문장이 남았다. 돈이 사람을 흔들었지만 결국 사람의 정의가 세상을 바꿨다. 그날 밤 뉴스는 온통 정분자 재단 이야기로 가득했다. 국민적 영웅, 정분자 이사장님, 노년층을 위한 금융혁명. 화면 속 분자의 미소는 따뜻했고 사람들은 감동했다. 하지만 그 시각 어둡고 조용한 어느 고급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뉴스를 꺼버렸다. 흥미롭군. 그의 이름은 한기문 62세, 오호은행의 전 부회장이자 현 금융협회 고문. 한때 최상무를 직접 끌어올린 장본인이었다. 그래서 내가 키워준 놈이 이렇게 허망하게 나가떨어졌다는 거냐?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 야경을 바라봤다. 역시 그 노인 그냥 당할 사람이 아니었군. 책상 위엔 두꺼운 서류철이 있었다. 정분자 재단 자금 흐름 보고서,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낮게 웃었다. 결국 돈이지. 5천억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세상 여론이 바뀌는 거야. 그 여자가 진짜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이 돈도 언젠가 약점이 되겠지. 그는 전화를 들었다. 그 친구 박유리인가? 내부 고발자 말이야. 그 여자 위치 파악해. 조용히. 며칠 후 분자와 유리는 재단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할머니, 이제 사람들한테서 메일이 쏟아져요. 자기 돈 맡기고 싶다는 노인분들이 하루에 100명은 넘어요. 분자는 미소 지었다. 좋은 일이네요. 하지만 이런 세상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많이 몰리면 그만큼 탐욕도 끌려오니까. 그때였다. 문 앞으로 낯선 그림자가 섰다. 정분자 이사장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다. 명찰에는 금융조사국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가 무슨 조사받을 일이라도 있나요? 확인 차원입니다. 재단 계좌 일부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이동이 있었습니다. 분자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그럴 리가 없어요.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돼요. 남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5천억 중 3억 원이 해외로 송금됐습니다. 수취 계좌는 홍콩 법인, 그리고 그 법인 대표 이름이 한기문. 분자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유리가 숨을 삼켰다. 그 사람 부행장 뒤에서 조종하던 그 고문이잖아요. 분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요. 이제 진짜 주인이 나왔군요.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그 사람 내가 직접 만나죠. 이런 일은 편지나 뉴스로 끝낼 수 없어요. 그날 밤 분자는 경차 시동을 걸었다. 유리가 놀라며 붙잡았다. 할머니, 위험해요. 그 사람 아무나 아니에요. 위험한 건 내가 아니에요, 유리야. 자기 욕심이 세상을 삼키는 사람이 더 위험하지. 도심 외곽, 고급 빌라 단지 입구. 경비원조차 눈치만 보고 있는 그곳에 분자의 경차가 천천히 멈췄다. 비싼 차들 사이에서 낡은 경차 한 대가 이질적으로 빛났다. 분자는 문을 열며 말했다. 이제 진짜 판이 시작됐네요. 한기문은 고급 와인을 따며 그녀를 맞았다. 이사장님,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영광이네요. 분자는 그를 빤히 보았다. 영광은 아니고 경고하러 왔습니다. 경고요? 내 돈 손댔죠. 한기문이 웃었다. 당신이 가진 돈은 세상에 흘러야 할 돈이죠. 나 같은 사람이 관리해줘야 깨끗하게 쓰이는 법이에요. 분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돈이 깨끗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야 세상이 돌아가죠. 그 순간 그녀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 말 꼭 녹음하고 싶네요. 허허, 웃기시네. 내가 이런 거 무서울 줄 아세요? 분자는 조용히 웃었다. 당신 몰랐죠? 이 대화 지금 생방송 중이에요. 순간 한기문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유리가 뒤편에서 노트북을 들고 서 있었다. 전 재단 공식 채널에 접속해서 방금부터 생중계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화면 속엔 한기문의 얼굴이 그대로 잡히고 있었다. 그만해. 꺼. 한기문이 달려들자 유리가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분자가 일어나 외쳤다. 이게 세상이 당신을 심판하는 방식이에요. 잠시 뒤 방송 채팅창은 폭발했다. 저 사람이 진짜 흑막이었네. 할머니가 또 한 건 하셨다 키읔. 경차 복수 2탄이네. 분자가 말했다. 당신은 평생 사람 위에 군림하며 살았겠죠. 근데 이제 당신 얼굴은 세상에 박제됐어요. 나는 커피 쿠폰 하나 때문에 시작했지만 당신은 욕심 하나 때문에 끝날 거예요. 한기문은 부들부들 떨었다.
이 노인 감히 나한테. 감히요? 분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난 감히 세상을 바로잡는 중이에요. 그녀는 유리를 데리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한기문의 외침이 공허하게 울렸다. 이대로 안 끝나. 나한텐 아직 카드가 있어. 분자가 밖으로 나와 차에 올랐다. 그가 무너질 때까지 이 싸움은 끝이 아니에요. 유리가 물었다. 그럼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분자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가 쥔 마지막 카드를 꺼내게 만들죠. 그게 세상을 완전히 바꿀 마지막 한 방이 될 테니까. 다음 날 새벽 인터넷이 또다시 들끓었다. 긴급 속보 정분자 재단, 자금 불법 유용 의혹 제기, 단독 내부 고발자 방유리 잠적. 분자는 경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얼굴을 굳혔다. 역시 움직였군요. 유리가 눈가에 눈물을 맺으며 말했다. 그 사람이 저를 프레임 씌웠어요. 제가 재단 돈 빼돌렸다고요. 뉴스에도 제 얼굴이 나왔어요. 분자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울지 마요. 우리가 진실을 숨긴 적 없으면 진실이 결국 우리 편이 될 거예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저 사람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야. 권력이랑 얽혀 있죠. 언론, 정치, 전부 한패일 거예요.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건 정의뿐이에요. 분자는 고개를 저었다. 정의보다 강한 게 있죠. 기록이에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내가 평생 써온 일기예요. 이 안에 내 돈이 어떻게 불어났고 어떤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 싸워왔는지가 다 적혀 있어요. 이건 증거가 아니라 인생의 증언이에요. 유리가 눈을 크게 떴다. 그걸 공개하실 거예요? 그래요. 지금은 내 재단보다 진실을 지킬 때예요. 그날 오후 정분자 재단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카메라 수십 대 앞 분자가 단상에 섰다. 오늘 아침 저와 제 재단이 공격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기지 않아요. 이 일기장은 제 인생이고 제 증언이에요. 그녀는 노트를 펼쳤다. 나는 40년 동안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매달 10,000원씩 저축했다. 내 돈을 믿지 못한 세상, 내 나이를 비웃던 사람들 속에서 나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분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내가 가진 건 돈이 아니라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떤 권력보다 강하죠. 기자들이 술렁였다. 한기문은 TV를 보며 비웃었다. 감성파리로 버티는군. 좋아. 그럼 마지막 카드를 쓰지. 그는 비밀스럽게 한 메일을 열었다. 정분자 재단 비자금 내부 문서. 집. 그 안엔 조작된 파일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것을 언론사로 보냈다. 이걸로 끝이다. 그러나 10분 뒤 그의 이메일에 자동 회신이 도착했다. 발신자 정보 추적 완료. 금융감독원 사이버 수사과로 자동 복제되었습니다. 뭐야 이게? 그가 놀란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한기문 씨 자택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의 모니터엔 정분자 재단 서버 접근 불법 로그가 떠 있었다. 모든 게 역으로 추적된 것이다. 같은 시각 기자회견장. 유리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띄웠다. 한기문 전 부회장, 재단 비자금 조작 혐의로 체포.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분자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보세요.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요. 기자들이 외쳤다. 정분자 이사장님,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통쾌하다는 말보다 마음이 시원하네요. 누군가를 밟아서가 아니라 내가 사람답게 살았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왔다. 유리가 따라오며 물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죠? 분자는 미소 지었다. 이제야 끝났어요. 하지만 이건 내 복수가 아니라 세상의 교훈이에요. 밖으로 나가자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경차가 대기 중이었다. 그녀는 문을 열며 말했다. 2차로 시작했으니 2차로 끝내야죠. 운전석에 앉은 분자는 짧게 중얼거렸다. 커피 쿠폰 하나 거절한 세상, 그걸로 내가 여기까지 왔네. 유리가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이건 복수가 아니라 혁명이었어요. 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리고 진짜 혁명은 사람을 다시 믿게 만드는 거예요. 경차의 라이트가 켜졌다. 그 불빛이 도로 위로 번지며 마치 오래된 정의가 다시 세상 위로 떠오르는 듯했다. 몇 달이 흘렀다. 봄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던 어느 날 정분자는 늘 그랬듯 작은 경차를 몰고 도심 외곽의 재단 건물로 향했다. 건물 외벽에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다. 정분자 재단 사람을 먼저 보는 세상. 그녀는 잠시 간판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이름이네. 안으로 들어가자 노인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었다. 젊은 강사들이 손을 잡아주며 이체 버튼은 여기에요라고 알려주는 모습이 보였다. 그 광경에 분자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예전엔 이 버튼 하나도 무섭고 낯설었는데 그녀 옆으로 다가온 건 박유리였다. 이젠 정장 차림의 당당한 사업가였다. 이사장님, 정부에서 이번에 새 정책 제안이 왔어요. 노년층 금융교육을 정분자 재단이 공식 위탁받는 걸로요. 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제 진짜 세상이 바뀌려나 보네요.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 한가운데 자신이 처음 커피 쿠폰을 받으러 갔던 그 은행이 보였다. 간판 아래엔 새 문구가 적혀 있었다. 모든 고객은 소중합니다. 분자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야 사람을 배우는구나. 그때 한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다. 이사장님, 이 편지가 왔어요. 봉투엔 낯익은 필체가 있었다.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진심입니다. 전 부행장 최상무. 분자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접었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하지만 사과할 용기를 내는 건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그녀는 봉투를 서랍에 넣었다. 그 사람도 이제야 배웠겠죠.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점심시간이 되어 분자는 재단 옥상으로 올라갔다. 햇살이 따스했고 벚꽃이 흩날렸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속삭였다.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네. 그때 멀리서 들려왔다. 이사장님, 오늘 커피 쿠폰 행사 있는데 한잔 하실래요? 유리가 웃으며 외쳤다. 분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요. 이번엔 꼭 쿠폰으로 마셔야지. 그녀는 커피잔을 들었다. 따뜻한 향이 코끝을 스쳤다. 이 커피 참 길게 돌아왔네. 유리가 물었다. 후회는 없죠? 분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후회할 게 뭐 있어요. 커피 한 잔 값으로 세상을 바꿨는데.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반짝였다. 경차 한 대가 주차장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 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정의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복수는 세상이 나처럼 살지 않게 만드는 거라는 걸.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그녀의 회색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했다. 경차 타고 은행을 뒤집은 그 할머니를.
돈보다 정의가 크고 사람의 온기가 세상을 움직인다.